잠시 당신이 권력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단지 잘 연습된 연기에 불과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일어나고, 누가 쓰러지고, 누가 박수를 받고, 누가 무자비하게 무대에서 내던져지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지도, 침묵의 암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우연이나 공로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계산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다고 썼을 때 바로 이 게임을 명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직함, 왕관이 아니라 세상을 둘러싼 그림자에 의해 지배됩니다. 군주에게 말하는 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는 단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의 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정치,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들이 보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상사, 결정을 내리는 부모, 마치 책임자인 듯 보이는 정치인.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가 정말 책임자일까요? 아니면 배후에서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모든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중요한 직책도 없는 사람이 작은 소리로 전체 구조를 움직이는 것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진정한 권력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힘을 가진 마키아벨리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모든 통치자는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에 갇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을 관찰해야만 권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숨겨진 카드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겉모습을 현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제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상사에게 쏠려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말하기 전 상사는 옆에 앉은 비서를 재빨리 쳐다봅니다. 그녀는 직함이나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누가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 순간 순진한 사람은 상사를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반면 전략가는 성공의 진정한 열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살면서 결정권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믿고 잘못된 사람에게 말을 건넨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당신도 모르게 조용히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보이지 않는 지도를 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더 은밀한 다른 입구가 항상 열려 있었는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노크를 해서 닫힌 채로 남아 있었던 문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진실은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공로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법정이 아니라 권력의 체스판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 세상에 갇혀 언젠가 다시 풀려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정함으로 이를 군주국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권력에는 공식과 실질이라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 즉 문서와 조직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실질은 영향력, 은밀한 동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접근을 통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통치하지만 그에게 조언하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주요 신호이지만 그의 의제를 구성하는 자들이 무엇이 서명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발언하지만 그의 연설문을 쓰는 자들이 메시지를 형성합니다. 살아남는 자와 잊혀지는 자의 차이는 이 두 번째 층을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권력의 중심이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척하는 사람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편집증적인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말만 보지 말고 말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누가 개인적으로 상의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누가 부름을 받는지, 누가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게를 느끼시나요? 가장 단순한 환경부터 가장 복잡한 환경까지 어떤 환경에서든 항상 보이지 않는 암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해독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망감에 시달리며 행운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독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순수한 이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말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을 믿으라고. 그리고 같은 교훈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연설이나 직함은 잊어버리세요.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중한 몸짓, 눈빛, 그리고 작은 양보에 집중하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대 뒤를 살펴야 할 때 무대만 보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감명 주고 싶은 사람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고 진짜 열쇠는 바로 옆, 눈에 보이지 않고 고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함에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사실 당신은 그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권력은 불투명합니다. 게임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만적인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지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누가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진정한 권력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의 결정뿐 아니라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 자신의 결정의 결과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이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깨어남의 첫 번째 불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층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지도를 보는 것은 첫 번째 승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게임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더 깊이 각 사람을 진정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어둡고 강력합니다. 오늘 권력은 모두가 믿는 곳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 계시를 기대하세요. 다음으로 숨겨진 동기의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도 숨기지만 드러나면 어떤 상황에도 지배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 말입니다. 화면 뒤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얼마나 드물게 말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빚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부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갈등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먼저 은밀한 음모를 꾸민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심지어 직설적이고 솔직하며 객관적인 척하면서도 계산된 말과 연습된 표현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이러한 모순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를 알고 있었기에 군주들에게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특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항상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거대한 착각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마음의 고요 속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은 숨겨진 동기의 미궁을 형성합니다. 첫 번째 층만 믿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조종의 희생양이 되고 잘못된 것에 에너지를 쏟고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뚫고
세 번째 층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이점을 얻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결정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항상 도와주겠다라고 나서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를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청중이 있을 때, 상사가 알아챌 것이라고 확신할 때, 칭찬받을 만한 분야에서 탁월할 때만 나타납니다. 은밀하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사라집니다. 그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는 관대함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홍보를 통해 스스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첫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직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진실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솟으며 솔직함에 열려있는 그 사람은 갑자기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정직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들키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진심 사이에 이러한 간극이 바로 모든 힘이 탄생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훨씬 후에 쇼펜하워 역시 담론과 본질 사이에 이러한 간극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거짓말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파괴적인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결국 타인의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의식이라는 비밀 지도에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안정감, 인정, 통제,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은 제국, 결혼, 우정, 종교, 그리고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차분함은 불안해지고 관대함은 이기심으로, 자신감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지 칭찬을 듣기 위해 힘든 일이나 하찮은 의무를 몇 번이나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보이지 않는 갈증입니다. 통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력을 고집하고 위임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개입하는 파트너 말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통제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과 동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속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집단에 머물기 위해 굴욕을 감수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통치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숨겨진 욕구를 이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은밀한 욕망을 이해하는 군주는 그들이 반항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들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실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안정감을, 박수갈채를 갈구하는 자에게 인정을, 불확실성을 혐오하는 자에게 통제력을, 그리고 추방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거만한 연설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전장을 읽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을 읽었고 모든 몸짓, 모든 말, 그리고 모든 침묵이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정에 몇 번이나 빠졌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헌신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에서 독점권을 요구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팀워크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항상 칭찬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는 상사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였다가 가장 필요할 때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세 번째 층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종종 속고 이용당하고 박탈당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힘은 말하지 않은 것을 보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복잡하지만 분명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는 순진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거짓말을 간파하고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 뒤에 비밀을 숨기려고 쉴 새 없이 떠드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3초 침묵은 몇 시간 동안의 직접적인 질문보다 더 큰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런 게임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나요? 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패턴을 믿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환상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읽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결국 계속해서 말만 믿는다면 계속해서 조종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 너머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감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인정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냈을까요?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것은 싸움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거짓말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여전히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군주와 왕국의 정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서도 묘사합니다. 그는 가정,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을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폭로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깨달음에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사여구에 휘둘리지 않고 숨겨진 진실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겉모습을 계속 믿을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인가요? 다음 단계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침묵을 거울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침묵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듣지 못했을 고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비밀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저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침묵은 항상 부재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인 현존입니다. 침묵은 무게를 실어주고 억압하고 드러냅니다. 말은 위장하고 연습하고 조작할 수 있지만 침묵은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정당화를 추구하며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먼저 말하는 자는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서두르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공백을 채우려는 자는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배입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불편함, 설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변명으로 위장한 비밀을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위대한 외교관, 협상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침묵을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침묵은 그토록 강력한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것에 왜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걸까요? 답은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침묵을 싫어합니다. 대화 중에 공백이 생기면
우리는 서둘러 채우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서두름 속에서 진실은 빠져나갑니다. 전략적 침묵은 교활한 함정처럼 작용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상대방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3초의 침묵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FBI에서 가장 유명한 협상가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보스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납치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한 사건에서 인질들이 위협을 받고 범인이 무장했을 때 모든 설득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보스는 설득을 멈췄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고 경청하며 공허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납치범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진해서 항복했습니다. 이는 보스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압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말을 덜하고 더 많이 들었다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저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이겼을까요?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자신을 설명하려다 신뢰를 잃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절제된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너무 성급하게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말이 많은 군주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취약해집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적으면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성, 지혜, 그리고 우월함을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는 말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까요? 공허함이 깊이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안 당신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물론 평범한 침묵과 전략적 침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불편함을 유발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전략적 침묵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이며 통제된 압력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말을 마치면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3초를 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깊은 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후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답을 서둘러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침묵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는 사람인가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도받는 것과 이끄는 것의 차이입니다. 침묵을 마스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든 대화를 깨달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열띤 토론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려 합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공격적이며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경청하고 관찰하고 정보를 흡수합니다. 모두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당신은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간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방 안의 침묵이 깃듭니다. 힘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침묵의 핵심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무게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공허한 긴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상호작용에서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통을 기대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방해하면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제안을 한 후 침묵을 지키며 당신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 불편함이 너무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공허함을 깨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경우 침묵은 주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침묵이 가면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단순히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관찰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적 회의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억누르면 압박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서둘러 계획을 밝혔는데 결국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침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이 말합니다. 마치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처럼, 침묵이 비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전략가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할수록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효과는 바로 시간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면 3초가 15초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왜곡은 불안감을 유발하고 불안감은 노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견뎌낸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침묵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고 신비로우며 거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당신은 이 이미지들 중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궁극적으로 선택은 무엇을 말하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침묵이 단순히 정보를 끌어내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제안 후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상대방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침묵은 성찰의 공간이나 처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공백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적입니다. 침묵의 사용은 무기가 될지 아니면 다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침묵을 지배의 도구로 삼았나요? 아니면 굴복시켰나요? 가장 중요한 대화에서 상대방이 조용히 지켜보며 당신의 비밀을 캐내는 동안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나요? 이러한 순간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게임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현재를 지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배는 지금 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달성됩니다. 침묵은 패턴을 인식하고 행동을 예측하고 열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지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 중 무엇이 더 강력할까요?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복잡성 아래에는 새벽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해독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자아를 보호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미 모든 겉보기의 차이 뒤에는 거의 수학적 정확성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 장군과 군인, 지도자와 견습생 모두 행동을 형성하는 동일한 숨겨진 힘에 지배받습니다. 이것이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과 모든 단계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열쇠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반복을 증명합니다. 내부 배신으로 제국이 파괴되고 충성을 맹세한 동맹에 의해 지도자들이 전복되고 예의 범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운명이 잔혹해서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야망을 불러 일으키고 번영은 인색함을 드러내며 변화는 관성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간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공화국의 수호자라고 선언한 원로원 의원들이 특권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가 몰락했습니다. 현대 기업들은 번영에 직면한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축적하고 혁신을 억누르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심지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상에 모든 사람을 강요할 때 가족조차 해체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는 마키아벨리가 16세기에 직관적으로 예견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 일상의 결정 중 약 90%는 평생 동안 발달된 행동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집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겁쟁이는 항상 숨으려 하고 칭찬 속에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이미지에 빠져듭니다. 불안감에 직면했을 때 통제력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동맹을 깨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자주 직접 목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부하 직원 중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상사, 겉보기에 도움이 되는 동료이지만 일단 인정받으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동료,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적응력 부족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친구, 이러한 패턴은 반복적이고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누가 이러한 압박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 낮은 가격에 팔고 번영 상황에서는 탐욕에 휩싸여 높은 가격에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궁정과 궁전에서 관찰했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모해지고 궁궐이 부족할 때는 비겁해집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언제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온갖 교육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옷, 말투, 기술처럼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자신들을 능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허영심 많은 자들은 여전히 실체 있는 모습을 선호하며 불안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먼저 공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비관주의가 아닌 현실주의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예측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쾌한 발견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도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실수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자동적인 반응은 당신의 행동 지도에서 점처럼 보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분석을 사건 연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성격은 말이 아니라 압박감, 번영, 그리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조차도 인정하기 꺼리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군주는 용기를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도망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상인은 관대함을 이야기하지만 부유해지고 인색해지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가족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변화의 충격으로 무너지면 그 유대감이 피상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실제 연습을 해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동료, 친한 친구,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음속으로 기록해 보세요. 당황하는가, 맞서는가, 아니면 도망치는가, 번영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공유하는가, 쌓아두는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적응하는가, 저항하는가. 주에 깊게 관찰하면 이미 이 사람들의 행동 지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되면 상대방이 불안해서 당신을 비난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협상에 임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증거와 주장을 수집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안전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연애 조언을 해주려는 친구와 함께 살지만 질투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통을 제한하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예전처럼 반복되던 고통을 피하게 됩니다. 힘은 반응이 아니라 기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왜 수많은 역사적 지도자들이 예상대로 실패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부적처럼 보였던 나폴레옹은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약해 보인다는 허황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편의주의적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야망이 항상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대기업 CEO와 같은 현대의 지도자들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응하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을 고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파산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러니한 점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정보에 둘러싸여 살지만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실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예측 가능하다면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형을 파악하고 상황을 관찰하고 가면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인간 행동에 적용된 논리일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불안한 자는 먼저 공격하고 분개한 자는 방해 공작을 벌이며 허영심 많은 자는 겉모습을 선호합니다. 마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된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상주의적인 담론을 결코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예측 가능한가요? 언제 인정받고 싶어 하나요? 언제 상실을 두려워하나요? 언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불편할 수 있지만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재프로그램할 수 있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가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 복잡해 보이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게임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집단으로 조직되어 각 개인의 운명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면 다음 깨달음을 기대하세요. 집단 동맹은 훨씬 더 중요하고 때로는 더 위험합니다. 바로 권력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개인의 패턴이 합쳐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재능, 노력 또는 행운만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은 혼자서 획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누구도 혼자서 통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동맹, 즉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합의에 기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도자들의 연설, 공개적인 약속, 그리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승리하고 누가 몰락하고 누가 제거되는지를 결정하는 침묵의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동맹이 진정한 우정이나 도덕적 충성심에 기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항상 편의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용하지만
내일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는 동맹이 영원한 유대라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잘못된 이해관계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겉으로 드러난 충성심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충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한 동맹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배신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취하면 가면은 주저없이 벗겨집니다. 이는 궁궐이나 정부뿐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환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동맹이었던 동료가 승진을 위해 당신에게 등을 돌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던 가족 중 누군가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자 지지를 철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집단 내 행동의 표준입니다. 손자는 동맹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충성심은 신뢰와 호혜의 역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덕분에 사회 전체가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이탈리아 왕조와 같은 유력 가문들은 장기 계약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동맹을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맹조차도 편의성이 위험을 능가할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안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사람 모두 옳았습니다. 어떤 동맹은 취약하고 일시적이며 단순히 빠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형성됩니다. 반면 신중하게 구축된 다른 동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그 둘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든 항상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내부 집단은 권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얻고 사적인 대화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집단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부담을 짊어지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외부 집단은 발언권조차 없이 결과를 겪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발언권이 없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고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불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의 본질입니다. 핵심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경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중심이 됩니다. 포용성은 접근성, 신뢰, 그리고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은 중요한 순간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없다면 아무리 천재라도 소용없습니다. 신뢰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심찬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배제됩니다. 유용성은 핵심 구성원에게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 인맥, 특별한 기술, 심지어 무조건적인 충성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핵심 구성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나요? 누가 리더와 직접 소통하나요? 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구와 상의하며 누가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함께 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나요? 만약 당신이 외부 집단에 속한다면 전략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핵심 구성원 중에서 당신의 길을 열어줄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찾으세요. 리더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세요. 이는 운명을 바꾸는 미묘한 움직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절들은 군주의 직접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주의 의견을 조용히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직함은 없었지만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침묵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명 속에서 죽는 반면 평범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번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대화 상대에게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평범한 직원은 천재도 결코 달성하지 못할 승진을 받는 걸까요? 왜 자격이 부족한 후보자들은 정치적 투쟁에서 권력을 잡는 반면 다른 후보자들은 실패하는 걸까요? 그들은 비록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동맹과 보이지 않는 연결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하여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느냐입니다. 현대 사회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고 집단 내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더 발달된 개인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구조적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는 항상 모든 집단에게 유용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누군가가 동맹 게임에서 더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치 않게 조종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패배 중 상당수는 노력이나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위치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려는 능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의 말단에 불과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장 정의롭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숨겨진 네트워크를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구조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러한 분열 없이는 인간 집단이 존재할 수 없고 내면과 외면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집단과 그저 따르는 주변 집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경쟁만으로 충분하다고 계속 믿을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 보는 법을 배울 것인가요? 그 다음 가장 발전된 단계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패턴이나 집단의 동맹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완전한 권력 지도로 전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방법에 대한 단서를 남겼고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어떤 환경에도 들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더 큰 그림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고대 철학 또는 마키아벨리의 과거의 군주와 궁정에 대한 묵상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종종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 게임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동맹에 조종당했고 숨겨진 동기를 숨긴 말을 믿으며 자신을 잃었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애쓰며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이 더 큰 그림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무지는 당신에게 시간, 에너지, 기회를 낭비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유산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명료한 사고를 촉구합니다. 그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작 전체는 순진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순진함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독이며 눈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막과 같습니다. 이제 겉모습과 내용, 이성과 숨겨진 욕망, 내면과 외면의 차이를 이해했으니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 실천 없는 지식은 또 다른 짐일 뿐입니다. 책꽂이에 꽂힌 또 하나의 잊혀진 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것을 일상에 적용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자, 전략 계획을 세워봅시다. 수백 년 된 왕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당신의 삶 속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바로 관찰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일주일을 온전히 바치세요. 당신의 업무 환경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구와 상의하나요? 사회 집단에서 누가 가장 먼저 정보를 얻나요? 노트를 꺼내거나 기억력을 활용하되 이러한 패턴을 적어보세요. 실제 권력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모든 사람은 안정감, 인정, 통제력 또는 소속감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중 어떤 것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칭찬을 원하는 파트너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가족 구성원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친구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욕구를 파악하면 조종당하는 것을 멈추고 각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켜야 할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략적 침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충동보다 적게 말하세요. 중요한 대화에서는 대답하기 전에 3초간 멈춰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빈틈을 메우려고 서두르며 의도치 않게 공유하지 못했던 정보를 드러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협상, 논쟁, 심지어 친밀한 순간까지도 강력한 폭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황 관찰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 가지 상황, 즉 압박감, 번영의 시기, 그리고 변화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시 관찰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맥락은 진정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압박감에 움츠러드는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 용기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번영에 인색해지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움츠러드는 사람은 항상 어떤 변화에도 저항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동맹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글로라도 자주 가는 곳에서 누가 당신의 핵심 구성원인지 정의해 보세요. 누가 함께 점심을 먹는가? 누가 회의 전에 사교 활동을 하는가? 누가 리더와 직접 소통하는가? 이 지도에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선택하고 아첨하지 않고 구체적인 가치를 제시하세요. 도움을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세요. 이것이 핵심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면밀한 읽기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회의, 데이트 등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처음 10분 동안 이 과정을 따르세요. 진정한 힘을 파악하고 숨겨진 동기를 밝히고 전략적 침묵을 활용하고 원형을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세요. 이 훈련은 어떤 환경이든 읽을 수 있는 지도로 바꿔줄 것입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권력은 독이 될 수도 있고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배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창조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쾌락을 위해 잔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환상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걸하지 않고도 존경을 얻고 이익과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지만 어떻게 참여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회의실에 들어가서 단 몇 분 만에 누가 진짜 결정권자이고 누가 그저 그런 척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각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영향을 미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족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충성심을 말하면서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올바른 입구를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문을 열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래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더 많이 관찰하고 덜 말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순진함을 전략으로 바꾸는 순간, 세상이 불공평하지만 이해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날,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경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는 간단합니다. 이 지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실천해보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상황을 하나 골라 완전한 독서 프로토콜을 적용하세요. 관찰하고, 주목하고, 침묵하고, 자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하세요.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세요. 조금씩.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말을 넘어서는 전략적 지능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정치가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그는 더 많은 통제력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숨겨진 욕망을 이해하는 사람이 겉모습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통치한다는 것을, 침묵을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리로 외치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열쇠이며 이제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 질문, 심지어 걱정까지 공유해주세요. 원하시면 익명으로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여정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관찰에서 시작되지만 대화를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니 참여하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